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살며 친구로 자란 한나인데요. 한나와 제가 친해진 것은 중학생 무렵이었습니다. 도서부에 함께 들어 가까워진 저희는 서로 깊은 이야기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고, 그 후 지금까지도 아주 긴밀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슷한 부분도 많았고 금방 친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먹여 살리느라 하루 15시간씩 일을 하셨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지쳐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언제나 잠든 모습이셨고, 어머니도 저의 잠든 모습만을 보고 출근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 형편을 안타까이 여겨서인지는 몰라도 한나네 집에선 저를 무척이나 잘 대해주셨습니다. 한나네 집도 형편이 좋진 않았지만 현장학습이나 소풍을 가는 날이면 한나 어머니가 제 목까지 도시락을 싸주시기도 했고, 한나 아버지가 한나를 통해 용돈을 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잘 지낸 덕인지 고등학교까지도 함께 갈 수 있었고 졸업까지 함께 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도 한나의 아버지는 사내 놈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안 된다며 자꾸 한나를 통해 몰래 용돈을 지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20대까지도 이어져 왔고, 20대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나와 저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인이지만 친구인 저희는 연애를 하는 기간 내내 행복했습니다. 돈은 별로 없지만 사이는 좋았습니다. 어느 커플이 그렇듯 가끔은 다투긴 했지만 이미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온 터라 서로를 잘 알던 저희는 싸움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 풀어주는 방법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30살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 30살이 되면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는 20대를 모두 끌어다 바쳐 서로를 위한 삶을 살기로 맹세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한 끝에 저희는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았습니다. 30살을 목전에 앞두고 저희는 종종 마주 앉아 결혼에 대한 계획을 짰습니다. 모아둔 돈으로 전세를 살고 가정 가구는 중고나 대형 할인몰에서 구매하는 것도 좋더라 하면서요. 아이 계획도 짜고 매일매일이 부부가 되면 어떻게 살자는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계획대로 30살이 되어 함께 살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견례를 앞두고 저희는 즐겁기만 했습니다. 상견례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30살 가을쯤에는 결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봄으로 상견례 날짜를 잡은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한정식 집에 모였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한나와 한나네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서로 자리에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던 그때 음식을 덜어드리며 바라본 저희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어 한나네 부모님을 쳐다보니 한나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아버님은 저희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계셨습니다. 밝은 성격의 한나가 분위기를 딱딱하지 않게 만들어 한나의 어머니와 한나와 저는 아주 편하게 대화도 나누며 시간을 보냈지만 두 분은 아무런 말도 하시지 않았고 음식도 거의 드시질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아프신가 걱정이 되어 묻는 저에게 어머니는 괜찮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정쩡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가 파하고 화장실을 다녀오던 저는 한나의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함께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해요. 이건 다 당신 때문이니까. 그래, 알고 있어요. 내 면목이 없네. 한나 엄마는 알아요? 아직. 들리는 건 그뿐이었지만 두 분이 적어도 오늘 처음 본 사이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쁜 예감이 들어 한나에게는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한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을 보았다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냐면서요. 그러자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한나네 아빠, 네 친아빠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 아니야. 그 사람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도망갔었어. 나도 미련 없이 마음 접었지만 차마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혼자 널 낳고 산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늘이 땅으로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아버지는 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한나의 아버지가 저에게 종종 챙겨주셨던 모아놓고 보면 꽤 많은 그 용돈이 그런 의미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복잡한 머리를 붙들고 저는 한나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나네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한밤중에 공원에서 만난 한나는 눈에 띄게 표정이 암울해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냐고 묻자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나네 아버지, 아니 저희 친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와 연애를 하다가 어머니가 임신을 하자 너무 겁이나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군대로요.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 저희 어머니를 찾았지만 이미 한 번 도망간 사람이고 다시 나타날 면목이 없어서 저와 저의 어머니 근처만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저희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처럼 혼자서 자식을 키우던 한나의 어머니와 연이 닿게 되었고 좋은 감정이 싹 텄다고 합니다. 한나의 어머니와 한나를 볼수록 저희 어머니와 제가 생각나 한나에게 정말 잘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나와 가까워진 것도 처음엔 한나의 아버지가 학교에 참관 수업을 오셨다가 저와 친하게 지내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하셨고 한나도 좋은 마음으로 저와 친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와 한나가 친해지고 나서는 한나를 통해 제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용돈도 챙겨줄 수 있어 혼자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진 듯한 기분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때서야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상견례까지 나오시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나네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실혼 관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저의 결혼 이후 깜짝 선물로 두 분의 혼인신고를 추진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저희는 둘이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주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른들의 사정으로 우리 둘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른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양가가 다시 한번 모이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나의 어머니도 깊은 상처를 받으신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지만 조금 진정이 되고 난 이후 다시 이야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약 한 달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 어른들과 모이기로 한 날 어쩐 일인지 한나네 부모님 두 분이 다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두 분 다 받지 않으셨고 뭔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 저희는 한나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한나네 집에선 한나의 어머니만이 엉망이 된 집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한 저는 곳곳을 뒤졌지만 한나 어머니께서 입을 여신 순간 저희는 모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둑이 아니야. 아빠가 가버렸어.
우린 네 사람 모두 볼 낯이 없다고 이렇게 미안하다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아버지는 상견례 날 이후로 한나와 한나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마저 꺼리셨고 저희가 다시 만나기로 한 그날까지 잠도 못 주무신 채 술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저희가 만나기로 한 날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죄책감에 떠나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짐을 급하게 챙기느라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거겠죠. 저희 어머니는 한나의 어머니를 조용히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식탁에 무언가 반듯하게 올려진 것을 한나가 발견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열자 그곳에는 한나와 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꽤 큰 돈이 들어가 있는 통장이었는데 왜 저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를 한 장, 두 장 넘기자 나온 마지막 입금 내역에는 차례대로 미안하다, 결혼 축하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인 걸 알게 된 저희는 어머니들과 함께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설득과 반대도 있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훨씬 넘은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저희 어머니와 한나 어머니 모두 괜찮다는 승낙이 떨어져 우리의 계획과는 멀어졌지만 내년 봄 드디어 저희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머니 두 분과 함께 집을 마련해 살기로 했습니다. 두 분은 그날 이후 같은 입장에서 서로를 아주 잘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고 남은 인생을 마저 다 같이 살아가면 더 재미있고 행복하지 않겠냐는 한나와 저의 주장에 끝내 수긍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야 정말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 마음 모두 다 접어두고 정말로 예쁘고 행복하게 저희 네 사람 모두 잘 살겠습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